2022년 12월 23일 폴란드 그디니아 항구에 10대의 전차가 내렸습니다. 바로 K2 흑표 전차였죠. 계약 체결 4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노르웨이에서는 6년 전 주문한 독일제 러파드2 전차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 하나가 유럽 방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폴란드 국방부는 즉각 계산에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러시아가 다음 목표로 폴란드를 선택한다면 우리에게 남은 준비 기간은 과연 몇 년일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주문하면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미국산 하이마스는 2019년 주문분도 아직 20%밖에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독일제 판저하우비츠 2000은 주문 접수조차 3년 대기해야 했고 프랑스 시저 자주포는 가격 협상에만 1년 반이 걸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현대로템 창원 공장에서는 매달 K2 전차를 생산하고 있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창원 공장에서는 K-마인츠 자주포 생산 라인이 풀가동 중이었습니다. 이는 생산 중인 무기를 즉시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폴란드는 2022년 7월 바르샤바에서 한국 방산 업체들을 만났습니다. 현대로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까지 총출동했습니다. 회의는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공급할 수 있습니까? 현대로템은 답했습니다. 연말까지 10대, 이후 매달 평균 15대 이상 공급이 가능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올해 안에 첫 물량 24문을 납품할 수 있습니다. 유럽 업체들이라면 상상도 못할 답변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폴란드 국방부 장관 마리우시 부아슈차크가 말했습니다. 계약서를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총 20조 원 규모의 역사적인 계약이었습니다. K2 전차 1,000대, K라인 자주포 67문, 288문, FAU-SUV 전투기 48대. 숫자만 봐도 엄청났지만 진짜 충격은 실행 속도였습니다. 2022년 8월 계약, 12월 첫 납품, 2023년 3월 2차 납품 등 4개월, 7개월 단위로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유럽 방산업계는 경악했습니다. 독일 방산 전문지 하르트크라프트는 한국을 계약서에 서명하는 시간보다 무기를 만드는 시간이 더 짧은 유일한 나라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물량이 쌓이자 폴란드군의 구조가 변했습니다. 2023년 초만 해도 폴란드 기갑부대는 소련제 PT-91과 T-72 전차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1980년대 설계된 이 전차들의 정비 부품은 러시아에서 수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말 기준 제16기계화 사단은 완전히 다른 부대가 되었습니다. K2 전차 180대가 배치되면서 PT-91은 전량 퇴역했고 부대 편제 자체가 재편됐습니다. 과거 러시아식 돌격 전술에서 나토식 기동전으로 완전히 전환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숫자로도 증명됐습니다. 2022년 폴란드 육군의 즉시 가동 가능 전차는 247대였습니다. 2025년 현재는 180대가 추가되었습니다. 자주포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2022년 구형 자주포 120문에서 2025년 케인지운 자주포 200문 이상이 추가되며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다연장 로켓은 아예 차원이 달랐습니다. 구형 BM-21 그라드 80문 수준에서 호마르케이 126대가 배치되며 사거리가 40km에서 300km로 확장됐습니다. 2025년 11월 폴란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바르샤바 인근 철도가 폭발한 것입니다. 군사용 폭약이 사용됐고
우크라이나 지원 물류망이 마비되었습니다. 폴란드 정보기관은 러시아 정보 요원의 소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도발은 계속됐습니다. 9월에는 러시아 드론 23대가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제슈프 공항을 표적으로 삼았는데 이곳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의 핵심 거점이었죠. 폴란드는 즉각 나토 헌장 4조를 발동했습니다. 회원국 긴급 협의 조항이었습니다. 이때 폴란드가 보여준 대응은 압권이었습니다. 야간에 K2 전차 수십 대를 동부 전선으로 긴급 이동시켰습니다. 호마르K 발사대들도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으로 재배치됐습니다. 러시아 위성이 감지하기 전에 모든 이동을 완료했습니다. 폴란드 합참은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는 준비됐다. 언제든 대응할 수 있다.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180대의 K2 전차가 작전 가능 상태였고 200문 이상의 K년 자주포가 탄약을 장전한 채 대기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럽 각국은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전쟁 준비는 회의실이 아니라 공장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루마니아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2024년 K2 전차 250대 도입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슬로바키아는 폴란드가 현지 생산하는 K2PL 전차의 공동 구매를 제안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천무와 하이마스 중 최종 선택 단계에서 독일 유로펄스를 탈락시켰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폴란드처럼 빨리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무기의 경쟁력은 가격도 성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2025년 6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에 호마르K 발사 모듈 9대를 추가 납품했습니다. 같은 달 또 9대를 보냈습니다. 한 달에 2번 납품한 것입니다. 현대로템은 2025년 1분기에만 K2 전차 26대를 보냈고 2분기에는 23대를 추가했습니다. 분기당 20대 이상씩 꾸준히 공급되었습니다. 이 속도를 유럽 어느 업체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2025년 7월 폴란드는 K2 전차 2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9조 원 규모였죠. 여기서 핵심은 현지 생산이었습니다. 폴란드 국영방산그룹 피지이스트가 63대를 직접 생산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서였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 파브 베이다는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전차를 사는 것이 아니다. 전차를 만드는 능력을 얻는 것이다. 천무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2024년 9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최대 민간 방산업체 류비그룹과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천무 유도탄을 폴란드에서 직접 생산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2029년부터 폴란드 공장에서 첫 로켓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 조립이 아닙니다.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폴란드가 습득하는 것입니다. WB그룹 회장 피오트르 보이치호프스키는 이제 폴란드는 유럽의 무기 수입국이 아니라 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숫자가 증명하는 변화도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데이터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 방산 수출에서 폴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46%입니다. 2위 필리핀 14%, 3위 인도 7%를 압도하는 수치입니다. 5년 전만 해도 최대 수출국은 영국으로 17%였습니다. 폴란드는 이보다 3배 가까이 차이를 벌린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한국 방산의 중심축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폴란드군은 이미 한국 무기 운용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2025년 5월 폴란드군 16명이 한국 파주 천무교육대에서 2주간 훈련받았습니다. 이론과 실습을 모두 거쳤습니다.
7월에는 K9 자주포 교육이, 10월에는 K2 전차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순 운용을 넘어 정비와 전술 운용까지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폴란드 육군 쿠친스키 토마시소령은 교육 소감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폴란드에서 체감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한국군의 숙련도를 직접 보니 우리가 얼마나 빨리 전력화해야 하는지 절실히 느꼈다. 지금 유럽은 두 그룹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를 확보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입니다. 전자는 폴란드를 중심으로 실전 전력을 구축하고 있고, 후자는 여전히 카탈로그를 넘기며 납기를 협상 중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격차는 벌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폴란드가 증명한 것은 간단합니다. 빠르게 확보하고, 빠르게 배치하고, 빠르게 익숙해진 쪽이 살아남는다는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의 중심에 한국 무기가 있습니다.